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냉면과 칼국수 두 가지 우물을 파고 있는 상봉냉면 칼국수의 윤태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음식 장사꾼입니다. 근데 조금은 특별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냉면은 5가지, 칼국수는 9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 이태리의 파스타 보면 소스도 굉장히 많고 면 종류도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한식은 그게 안 될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9가지 칼국수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오로지 홀 없이 주방만 존재합니다. 요즘은 이런 가게를 고스트 식당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식을 오로지 전문적으로 배달로만 파는 음식점을 고스트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좀 저렴해요. 월세가 130,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권리금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가게가 지금 위치한 곳이 좀 오래된 건물, 또 그 안에서도 2층에 되게 구석자리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세요. 저기 과연 식당이 있을까? 저희 가게에서 가장 바쁜 날 기준인데요. 저희는 하루에 250건 정도 배달을 하고 45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칡냉면으로 초대박을 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왠지 나도 그거라면 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무모하죠. 그래서 겁도 없이 전수창업비를 주고 15일간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배웠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는데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정말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부모님 사시는 집 담보대출로 총액 3억 정도를 만들어서 80평 매장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엄청 잘 됐어요. 처음부터 첫 달부터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혼자 생각했어요. 나도 대박이구나. 근데 문제는 여름이 3개월이잖아요. 냉면 장사다 보니까 8월 20일이 지나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68,000원. 저는 이 금액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11월 어느 날 하루 종일 저희 가게에서 판 금액입니다. 저희 가게가 그때 월세가 500만 원이었어요. 직원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냉면은 여름에만 손님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가을에, 겨울에 잘 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칼국수를 찾게 됐고요. 그 칼국수도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9가지를 만들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 2, 3년은 어려웠지만 그 후에는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중랑구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상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잘 되는 장사를 하고 있었죠. 문제는 세상이 바뀌잖아요. 인건비 문제도 바뀌고 사람들 생각도 바뀌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조금씩 덜 되기 시작했었고요. 직원이 많으니까 직원의 말썽은 끊이질 않았어요. 또 하필이면 그때 상표권 때문에 소송 문제가 걸려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쳐가고 매출도 조금씩 줄어갈 때 더 이상은 내가 이걸 버티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내놓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포스터 한 장이 있었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 수수료 0%를 처음 시작한다고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오면서 배달 장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그만두기 전까지 일단은 해보자. 그래서 배달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었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2의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고스트 식당을 재창업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게에서 춘장을 직접 볶아서 짜장무덮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짜장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줄 거를 따로 포장해 놓고 배달의 민족 사장님 한마디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소량씩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신 분들이 리뷰를 써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걱정 없이 먹였다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답글들이 많이 오는데 또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리뷰를 보면서 또 장사에 힘을 얻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리뷰, 손님이 써준 리뷰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리뷰를 한 건 써주시면 2,000원을 적립하고요. 그게 30만 원이 되면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0회 정도 진행됐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금까지 기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장면을 보내고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손님들과 저희 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장사는 이런 거구나. 서로 주고받는 정. 저희는 배달 음식이잖아요. 홀하고는 달라요. 홀은 음식을 드시러 들어갈 때부터 인테리어, 조명, 분위기, 친절 이런 걸로 이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서비스를 좋게만 해드리면 그게 다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배달해서 드시는 손님들은 음식 하나, 그래서 더 음식에 집중을 하고 드시죠.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홀에서 파는 음식보다 배달 음식이 훨씬 더 음식 맛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가게들은 그 맛을 위해서 더 좋은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요. 더 정성을 다해서 조리를 해야 됩니다. 음식 장사의 첫 번째는 맛이거든요. 물론 음식 개발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칼국수 육수 개발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육수를 처음에 만드는데 안 돼서 먹어보고 버리고 먹어보고 버리고 아마 그때 버렸던 그 육수 양이 조그만 어린이 풀장 정도의 양을 아마 버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메뉴가 나오려면 저는 일단 소화제부터 사다 놔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음식만 먹거든요. 근데 저는 맛볼 때 그냥 국물 하나, 면 한 가닥 이렇게 맛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물 남김없이 하루 종일 그것만 먹죠. 그래야 고객님 식탁에 올랐을 때 이 맛이 끝맛과 중간맛과 첫맛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음식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손님들의 입맛은 계속 다양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맛을 따라가고 또 맞춰드리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 음식 개발은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도 신메뉴를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께 가는 음식이고 그게 또 우리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허투루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몰입을 해야 돼요. 정말 고도의 몰입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제가 어느 날 배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을 때였는데요. 김은혜 원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전화를 하시는 고객은 어떤 고객일까요? 배고픈 손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줄을 세우고 배달에 밀려서 1시간씩 넘게 있다가 갖다 드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서비스를 안 한 거더라고요. 배고픈 분이 어떻게 1시간을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 이후에는 솔직히 저희 가게가 1시간 이상의 배달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면 손님한테 안내를 합니다. 차라리 오늘은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신 저희 가게가 다시 빠르게 갖다 드릴 수 있을 때는 정말 맛있게, 지금보다 더 맛있게 해서 보내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박리담의 사업장은 정말 힘듭니다. 재료 원가, 또 직원의 인건비 상승, 특히 요즘은 정말 힘들죠. 경쟁은 너무 치열합니다. 세상에 음식도 너무 많고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차별화가 필요해요. 남이 하지 않는 것, 나만이 가진 것, 그거는 음식의 맛도 될 수 있고요.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때일수록 나만의 무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